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 로봇에 사용할 기어박스 만드는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공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드라이버만 가지면 조립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요 만들어 놓은 기어박스에 전선 연결하는 방법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구는 드라이버 필요하고요. 전선의 피복을 벗기기 위해서 와이어 스트리퍼 또는 니퍼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납땜하기 위해서 인두, 전기 납땜 인두, 납, 그리고 글루건은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납땜한 다음에 선이 자꾸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글루건으로 덮어주면 이중으로 고정이 돼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글루건까지 필요합니다. 자, 먼저 조립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사용하는 공구는 옆으로 좀 치워놓겠습니다. 자, 먼저 개봉을 해주시고요. 기어박스는 어느 회사 제품이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사용하는 제품 한 가지를 쭉 쓰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지 오래 사용하고 남은 기어박스를 내년에도 쓸 수 있고, 또한 학생들에게 전부 다 새 기어박스를 줄 수는 없습니다. 올해 썼던 기어박스를 내년에 뜯어서 무기를 만들거나 이럴 때 옵션으로 사용하면 더 좋기 때문에 새 것과 과거에 사용했던 것들을 혼용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원 땡땡땡에서 나오는 기어박스 저속형입니다. 저속형. 자, 그러면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처음 작은 톱니바퀴를 모터 축에다 끼워주세요. 요거 학생들이 끼우기 상당히 어려워하는데요. 힘으로 끼우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런 고무판 같은 거나 아니면 교과서 책 같은 거 위에다가 눌러주시면 돼요. 자, 요 위에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눌러주시게 되면 요만큼 들어가는데, 요만큼 들어가면 나중에 이상하게 여기가 이제 기어박스 벽에 닿아서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걸 더 눌러주면 좋은데, 이렇게 모서리를 대고 밀어주시게 되면 요만큼 들어가거든요. 네, 이 정도만 들어가시면 돼요. 이 정도만. 그리고 이게 고무판이 아니라 딱딱한 책상에 대고 하게 되면 이 누른 부분이 눌려서 나중에 톱니가 맞물릴 때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무판이나 아니면 그냥 사용하는 책 위에다 대고 누르면 기어가 톱니바퀴가 흠집이 나지 않고 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보시게 되면 3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여기 숫자가 써 있어요. 2번, 3번, 4번 숫자가 써 있긴 한데 뭐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진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축이 있습니다. 검은색 축이 2가지가 있는데요. 축은 이렇게 똑똑 부러질 수 있어요. 네, 일부러 이렇게 나온 거니까 필요한 길이만큼 공구 없이 잘라서 쓰라는 얘기고요. 이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완성한 축구 로봇에서 그냥 얘가 작동하다가 부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을 여기다가 끼웁니다. 자, 끼우는데 이게 어떤 애들은 잘 들어가고 어떤 애들은 막 쑥쑥 빠지고 그래요. 쑥쑥 빠지면 안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본드를 한 방울 정도 발라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대략 중간 정도 대충 끼워 놓습니다. 자, 그 다음 조립을 할 건데요. 판이 3개가 있죠. 네, 3개의 판이 있는데, 자, 먼저 이 모터를 끼울 겁니다. 자, 모터를 끼우는 방법은 한번 보세요. 구멍들이 막 뚫려 있죠. 자, 이렇게 끼우면 딱 맞습니다. 네, 끼고요. 그 다음 뭐를 끼워야 될까요? 네, 이걸 끼우면 맞겠죠. 보세요. 여기 이렇게 끼워도 쏙 들어가요. 네, 들어가고, 지금 보시면 모터를 고정하기 위해서 3군데, 여기 나사를 조여줍니다. 자, 나사를 끼워주시고요. 자, 드라이버를 사용을 하는데 선생님 손 보세요. 자,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이 드라이버 주황색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네, 손바닥에다가 여기를 대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살짝 누르는 힘과 잡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잡고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적은 힘으로 아주 잘 조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구라도 여러분이 사용할 줄 모르면
힘만 들고 손만 아파요. 자, 나사 살짝 끼우고 손바닥에다가 고정하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 아주 쉽게 고정할 수 있습니다. 세 군데 나사를 다 조여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 얘네들 이제 여기다 끼워줘야 되는데요. 순서가 어떻게 들어가나요? 자, 우선 얘를 여기 끼웁니다. 이게 부드럽게 잘 돌아야 되는데 좀 뻑뻑할 수 있어요. 좀 뻑뻑할 수 있으면 칼로 살짝 다듬어 주세요. 이 구멍을 일일이 넓히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냥 칼로 여기를 깎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 긁어서, 네, 이렇게 긁게 되면 떨어지죠, 가루. 네, 긁어서 축의 굵기를 살짝만 가늘게, 네, 이 정도면 돼요. 네, 그리고 끼워주세요. 아까보다 훨씬 잘 돌죠? 자, 그 다음 1번 이렇게 끼웠다. 자, 2번 요 방향으로 끼웠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끼우면 기어의 옆면이 요 판에 다 100% 닿습니다. 당연히 회전할 때 마찰 저항이 생기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가운데 튀어나온 부분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네, 훨씬 부드럽게 잘 돌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요 두 개의 톱니바퀴가 있는데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네, 뭐가 다르죠? 네, 요 튀어나온 높이가 달라요. 자,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낮은 녀석을 먼저 끼워 주시고요. 두 번째, 자, 보이시나요? 네, 요거 끼워 주시고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요 톱니바퀴부터 차례대로 하나, 둘, 셋, 넷 차례대로 쭈르륵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에 나온 회전력을 톱니바퀴가 동력을 전달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뚜껑 덮어주시고요. 자, 여긴데 살짝 다듬어주면 훨씬 잘 돌지 않을까요? 선생님, 기어박스가 두 개가 속도가 달라요. 얘는 잘 도는데 얘는 좀 느린 것 같아요. 이게 좀 비싼 서버 모터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되면 일정한 회전 속도를 얻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보통 이런 일반적인 기어박스를 사용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회전할 때 저항을 줄여주려면 이렇게 닿는 부위, 물리적으로 닿는 부위들을 좀 다듬어 주면 훨씬 매끄러운 회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네, 드라이버로 조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다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어박스, 이걸 몇 개를 만들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그냥 전후 좌우 작동만 시키려면 두 개를 만드셔야 되고요. 전후 좌우 작동을 하는데 나는 사륜구동으로 만들고 싶다, 네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기를 장착하고 싶다, 어떤 종류의 무기냐에 따라서 추가로 기어박스가 하나, 두 개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완성을 했고요. 얘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전선을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니퍼나 와이어 스트리퍼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선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삼색 점퍼선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선생님은 실은 요 선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얘는 단선이라서 구멍에 끼워서 연결할 때는 상당히 편리한데요, 잘 끊어져요. 특히 학생들은 공구 같은 걸로 피복을 벗기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당겨줘야 되는데, 이게 힘을 좀만 잘못주면 이렇게 뚝뚝 끊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원활하게 잘 연결을 했다 하더라도 연결해서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똑똑똑 끊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단선보다는 연선을 추천을 합니다. 네, 이 연선이라고 하는 애들은 피복을 벗겨보게 되면, 네, 이렇게 여러 가닥의 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구멍에 끼우기는 어려워요. 가닥이 여러 가닥이라. 근데 꼬아서 끼워주게 되면 이거를 이제 막 여러 번 움직이고 구부러지고 하더라도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선을 하는 게 좋고요. 자, 우선
이렇게 생긴 거를 한 2개 정도 만들어 볼게요. 처음부터 긴 전선으로 작업하지 마세요. 어차피 축구 로봇의 몸통도 제작을 해야 되고 나중에 조종기랑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긴 선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만드는 제작 과정 내내 그 선들이 되게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한 뼘 정도 되는 이렇게 짧은 길이, 뭐 길이를 몇 센티미터로 합니까? 막 물어보는데 대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꼬아서 이렇게 쭉 꼬아서 꽈배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학교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와이어 스트리퍼가 있다라고 하면 니퍼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구리선의 굵기를 대충 눈으로 보시고 맞는 크기 한번 해서 당기면 그냥 돼요. 간단하죠? 네. 훨씬 니퍼보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더 손쉽게 수월하게 전선의 피복을 벗길 수 있는 전용 공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띄워줍니다. 전선 2배 피복을 벗기고요. 자, 저는 글루건하고 인두 전원을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써야 돼서. 자, 그러면 네, 여기다 이제 끼울 건데요. 끼우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하면 좋겠죠. 새 건전지를 지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건전지가 사용하고 있던 것이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회로시험기 사용법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빨간색이 플러스, 검은색이 마이너스. 네, 1.39. 네, 이 건전지는 상태가 상당히 네, 그래도 테스트는 되네. 1.4V 정도 나오니까. 네, 얘는 1.5V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스프링 쪽이 마이너스입니다. 스프링 쪽에 이렇게 밋밋한 면을 꽂아 두시고, 여러분 집에는 리모컨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한번 대볼까요? 대보시면 네, 아주 잘 돌죠? 선의 방향을 바꿔서 대주게 되면 네, 회전 방향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테스트를 해주시고, 건전지를 끼워두시면 안 돼요. 끼워져 있는 상태로 만약에 자기네끼리 선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럼 합선이라고 그래서 일부만 지나도 여기 뜨거워지고요. 심지어 얘가 녹기도 하고 손으로 잘못해서 잡으면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건전지가 정말요? 네. 궁금하면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여기다 끼워주는데요. 아까 꽈배기 모양으로 잘 꼬아놨으니까 쏙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자, 이때 이걸로 막 돌리게 되면 여기 얇은 철판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냥 이 모터 자체를 버려야 돼요. 물론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막 돌리지 마시고 이렇게 고리처럼 딱 빠지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연결합니다. 네, 빠지지 않게만 한두 바퀴 살짝 잘 감아서 됐죠. 자, 이렇게만 해도 여기다가 얘네 연결하면 나중에 이제 조종기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연결하면 잘 돌아요. 네, 잘 도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 이 구리 단자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연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실은 약간 덜렁덜렁 접촉이 됐다 안 됐다 확실하게 이렇게 접촉이 안 돼 있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딱 접촉을 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납땜입니다. 전기 납땜인두. 자, 납인데요. 공업용 납은 아니라서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해하지도 않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면 보이시나요? 까만 거 묻는 거. 네. 나중에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손을 씻어주세요. 이 손 가지고 얼굴 만지고 막 콧구멍 파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두죠. 자, 인두는 반드시 인두 받침대에 꽂아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바닥에 두시게 되면 열 때문에 책상 같은 데도 손상을 입고 잘못하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인두에다가 납을 대보게 되면 납이 녹아요. 그죠? 자, 여기다가 살짝 인두를 대시고 좀 더 가까이 대볼까요? 네. 자, 인두를 여기다 대는 건 아니고요. 여기다 살짝 대고 인두에다가 납을 쭉 밀면 녹습니다. 이렇게. 간단하죠? 여러분, 선생님 되게 간단하게 하는 것 같은데. 자, 다시요. 인두에다가 납을 밀어서 녹이는 거예요. 그 녹은 납이
연결 단자에 닿는 겁니다. 자, 다시요. 인두를 살짝 대고 납을 쭉 녹입니다. 납을 떼고 인두를 좀 이따 떼요. 자, 납 떼면 끝.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아주 단단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글루건을 또 왜 해주냐면, 현재 이 부위는 이렇게 붙었다 보니까 이거를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이번에는 여긴 단단한데 철판 있죠, 아까 구리색 철판이 똑 부러지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선생님은 보통 여기다가 글루건으로 완전히 도포를 해줘요. 네. 이렇게 하면 이거 다 굳은 다음에 뱅글뱅글 자꾸 돌려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게임하는데 막 축구 경기 하는데 갑자기 작동하지 않습니다. 봤더니 안에 있는 모터선이 끊어져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겠죠? 또한 이제 학교마다 틀리겠지만 선생님은 평가에서 내구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동차를 만들거나 로봇을 만들어도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어박스를 조립을 하고 전선을 연결하고 마지막에 연결된 전선에 납땜 후 글루건으로 한 번 더 보강 작업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어박스 하나를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한 15분 정도 걸렸네요. 수업 시간이 45분이면 기어박스 2개 만드는데 30분 이상 걸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협동해서 조원들께 잘 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 이렇게 기어박스 만드는 것만 해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